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시승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승 행사는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로드가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 특별히 설치한 장애물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산으로 가서 오프로드를 직접 체험하는 온로드 오프로드를 다 체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벨라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전 모델들 중에서 온로드성이 가장 강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무래도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도 충분히 강하게 갖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성이 가장 강한 만큼 오늘 시승은 계속 온로드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해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도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지금 시승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뭐 늘 그랬던 것처럼 뒷좌석에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 잠깐 뒷좌석 먼저 살펴보면, 일단 지금 그 앞에 제가 직접 앉아가지고 제 체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트를 그 앞좌석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뒤에 앉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에 무릎 공간이 거의 한 15cm 정도,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시트 밑에도 발 넣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좌석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벨라는 휠베이스가 이게 벨라의 그 차체 기준 어떤 사이즈에 들어가는지 어떤 급에 들어가는지가 아직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 랜드로버 중에는 레인지로버가 있고 디스커버리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랜더가 있었는데 프리랜더 후속인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디스커버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레인지로버 라인과 디스커버리 라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벨라는 레인지로버 라인 중에서 최상위의 레인지로버,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그 밑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있었는데,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이보크 사이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레인지로버가 이제 4가지 모델이 되고요. 그 중에서 위로부터 세 번째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볼 때도 휠베이스가 그 레인지로버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휠베이스가 2900이 다 넘거든요. 2900이 넘는데 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2874인가 그렇게 해서 사이즈 면에서도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살짝 더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상의 특징 자체가 뭐 외관에 딱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 길이는 굉장히 긴데 지붕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체가 좀 늘씬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의 차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벨라의 이제 출생의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 레인지로버가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나오면서 나름 이제 레인지로버 라인업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처음 나왔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디스커버리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뼈대를 사실 여기저기 보면 디스커버리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 가지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디스커버리에서 온 건데 레인지로버 이름을 붙이니까 조금 과연 레인지로버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다행히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2세대로 바뀌면서 완전히 레인지로버 뼈대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랑 휠베이스도 똑같고 알루미늄 바디를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레인지로버 뼈대를 그대로 쓰면서 좀 더 날렵한 스타일로, 그리고 온로드성도 좀 더 강조한 그런 모델로 이제 거듭을 난 거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는 그동안 이제 철제 프레임을 쓰다가 이번에는 알루미늄 모노코크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스커버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델로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 디스커버리도 차체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레인지로버에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스커버리 자체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벨라는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라인이고 벨라는 레인지로버 라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벨라가 디스커버리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차체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벨라가 휠 베이스도 좀 더 작고 길이도 좀 더 작고,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은 당연히 디스커버리보다 떨어지겠죠. 이 차도 도강 깊이가 650이었나 610이었나 도강 깊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신형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아니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벨라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냥 레인지로버의 그 플랫폼을 단지 휠 베이스만 작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벨라는 제규에서 넘어왔습니다. 제규 F페이스의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가서, 지금 제규 F페이스랑 벨라는 휠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길이는 벨라가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도 F페이스처럼 좀 약간 납작한 그런 스타일이고, 또 온로드성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벨라는 F페이스랑 살짝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비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제가 지금 휠베이스 설명하느라고 엄청 멀리 돌아왔는데, 자, 그런 만큼 휠베이스가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보다는 살짝 짧더라. 그리고 제규 F페이스랑은 휠베이스가 같더라. 그래서 실내 공간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트가 전동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자,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2열에 히팅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2열에 USB는 없습니다. USB는 없고, 여기에는 수동이 있고, 짠 내리면 컵홀더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분할해서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4대 2대 4로 분할해서 홀딩도 됩니다. 자세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공간도 여유 있고 자세도 편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온로드성이 워낙 강조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키가 큰 느낌은 들어요. 키가 좀 큰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느낌은 좀 승용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리고 지붕이 우와우 자, 지붕이 그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그나마 좀 실내 공간이 좀 아늑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닿을 정도로 지붕이 낮진 않습니다. 공간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이 레인지로버를 좀 승용차처럼 운행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벨라가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레인지로버랑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억 후반, 레인지로버는 2억까지 넘어가 버리는데, 자료를 좀 보면 지금 벨라에서 제일 비싼 모델은 그 3000cc 디젤 엔진 얹은 그 D300의 펄스트 에디션이 1억 4,300이고요.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3.0 슈퍼차저 엔진을 얹은 P380R 다이나믹 SE 모델인데요. 이 차는 1억 1,600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거대하거든요. 레인지로버도 거대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좀 많이 거대하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벨라는 랜드로버 내에서도 이 차를 이제 중형 SUV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만큼 BMW X5나 벤츠의 GLE랑 경쟁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X5랑 경쟁하는 모델로 경쟁을 붙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커버리 자체가 오프로드가 워낙 강한 모델이고 그 랜드로버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온로드 성향의 럭셔리 SUV로 자리매김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벨라는 이제 제대로 랜드로버에서
X5랑 GLE랑 경쟁하는 모델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야, 이렇게 떠니, 야, 왜 이렇게 떨어? 첫 출연이라 떠는 거냐? 안 떨어도 돼. 긴장 풀어. 긴장 풀고. 뒷좌석 승차감은 아무래도 좀 단단한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하체가 상당히 좀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앞쪽에는 W25, 뒤에는 인테그랄 링크, 그러니까 W25의 링크가 더 더해져 있는 인테그랄 링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 승차감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냥 아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은 진동이 조금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노면을 타는 것이 노면의 진동이기도 한데, 그게 어쨌거나 차체 비례면에서 약간 뒤가 조금은 더 진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좌석에 타면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혀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군요. 네, 오늘도 한창희 편집장이 운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니까 이게 뒷좌석을 VIP용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레인지로버급에서나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단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뒷좌석에서는 요치 탕 왔을 때 그 진동이 조금 남는다는 거. 네, 엄청 화려하네요. 엄청 화려해. 여기 지금 알칸타라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엠보싱 시트, 가죽도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가죽이 이름이 정이 붙어 있는가 본데 떼버렸네. 자, 파노라마 루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도 요만큼의 루프를 만들어 놨네요. 열리는 건 실제로 이만큼 열릴 텐데, 근데 열리는 공간도, 열리는 넓이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자,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레인지로버 패밀리 4대가 지금 동시에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벨라의 이제 이보크까지 4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키가 레인지로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스포츠, 벨라, 이보크 사이즈가 딱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한눈에 봐도 그 사이즈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보면 지금 레인지로버에서 스포츠로 가면서도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벨라로 오면서 확실히 많이 둥글둥글해진 느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랜드로버, 특히 레인지로버의 디자인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벨라에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그 앞쪽에 차가 있으면 차를 향한 조명은 꺼버리고 주변은 상향등을 켤 수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은 밝게 비추면서 앞쪽에 있는 차에는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헤드램프가 이제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퍼스트 에디션에는 그 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휠은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65-45R21인데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모습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손잡이가 도어를 잠그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어를 열 때는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또 자동으로 들어가지고, 요게 들어가면서 그 공기 저항을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뒷모습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레인지로버가 좀 더 각이 많이 지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로 가면서 확실히 많이 둥글둥글해진 느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눈에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리어 램프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레인지로버는 좀 길게 되어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역시 기역자인데 그나마 좀 이제 위아래가 낮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근데 벨라로 오면 확실히 아주 날카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LED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에 좀 더 가용성이 커진 거죠. 정말 예뻤던 이보크였는데 이제는 그 벨라가 워낙 멋진 디자인, 유리한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그 이보크가 오히려 투박해 보일 정도로, 그죠? 벨라가 이렇게 유리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보크가 오히려 투박한 느낌이 들 정도로 벨라가 정말 잘 빠졌네요. 헤드램프가 이렇게 얇은 디자인을 띌 수 있는 게 이게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오, 야, 묵직한데 가볍네. 기능이 엄청 많고 복잡한데요. 버튼들도 다 숨어 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벨라 중에서 국내에는 이제 그 디젤 4기통과 6기통 그리고 가솔린 6기통 3.0 슈퍼차저 이렇게 총 3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출시는 오늘은 이제 미디어 시승회를 먼저 하고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P380 모델로, P는 이제 가솔린이란 뜻이죠. 그리고 380은 380마력짜리가 6기통 3.0 슈퍼차저의 380마력짜리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지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렌지로버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제규 F페이스에는 같은 6기통 3.0 슈퍼차저 엔진이 340마력이었는데 이번에 380마력으로 이제 살짝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실내를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아닌가? 벌써 달리는 코스인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실내를 잠깐 살펴보면, 와, 실내가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한 게 기존의 랜드로버, 특히 레인지로버 라인에서 보여주던 그 라인들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냐면 이게 그 레인지로버의 다음 세대 디자인을 반영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레인지로버가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바로 벨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상당히 이렇게 슬릭하게 눕혀져 있고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디지털이에요. 지금 계기판도 센터페시아도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계기판에는 12인치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는 10인치 모니터가 위아래로 2개가 나란히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랜드로버가 쓰던 그 인컨트롤 터치 프로라고 불렀던 그 장치인데, 그것이 이제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가 돼서 2개의 패널을 가지고 위에는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래는 냉방과 관련된 부분, 또 오프로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에 출시된 모델에는 이 대시보드의 다이아몬드 형태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가죽을 입혀 가지고요, 와, 시각적으로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과 블랙의 대비도 정말 화려한 느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도 보면 기존에 있던 거랑 디자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터치식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 P380 모델이고요. 6기통 3.0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했는데, 그 같은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제규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3.0 슈퍼차저 엔진으로 340마력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차는 380마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야, 이게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뻗어나가는 맛이 엄청나게 시원시원하고 강력하고 지금 현재 그 380마력으로 출력이 올라가면서 그 F페이스 3.0 슈퍼차저 340마력 같은 경우엔 제로백이 5.8초였는데 이 차는 5.7초로 0.1초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스틸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상당히 단단하게
안정감을 굉장히 높여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을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특히나 벨라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주행 성능을 랜드로버 전 모델들 중에서 가장 높여놓은 모델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온로드의 안정감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조여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만큼 노면에서 작은 진동 같은 게 있으면 좀 튀어오르는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체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지금은 느낌이 조금은 더 승차감이 매끄러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잔디 자갈 눈길, 요거는 지금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보던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이랑 좀 모양이 다릅니다. 진흙, 잔디 자갈, 모래, 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 에코, 다이나믹까지. 이게 승차감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매끄러웠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노면 탓일까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렸는데 뒤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야. 뒤에서? 내가 뒤에 타고 있을 때 이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 좀 휘청거리잖아. 휘청거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좌우롤인데요. 지금 온로드 주행 성능을 좀 극대화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코너 같은 걸,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그 라인을 정교하게 타는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계속 스티어링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티어링에 대한 안정감이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지금 확 넘어가 버리죠. 이제 랜드로버니까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랜드로버니까 이 차를 온로드에서 뭐 이렇게 흔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진 안정성 위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코너링 위주로 세팅을 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온로드에서 스티어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 온로드에 특화된 모델인데, 근데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아쉽군요. 전체적으로도 그 노면에 진동이 탁 들어왔을 때 그 진동이 바디에 전달되는 느낌이, 충격을 한 번에 땅 때리고 나서 바로 흡수해버리고 진동을 없애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진동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고, F페이스랑은 분명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스포츠 모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튀어나가는 맛은 확실하게 있네요. 이 상태에서 수동 모드는 따로 없군요. 따로 없고 시프트 패드를 쓰게 되면 S4에서 3단,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주 그 기어를 내렸을 때 회전수를 맞춰주는 실력이 아주 예리한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맞춰서 회전수, 엔진 회전을 튕겨 가지고 기어를 맞춰주긴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웽웽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이제 특히나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반응이 살짝
한 템포의 반 템포의 반의 반 템포, 그렇죠. 한 반의 반 템포 정도 살짝 더딘 느낌이 있어서 이 차 벨라의 랜드로버가 벨라에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감안해 보면 변속기의 반응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템포 느리고 회전수를 튕겨주는 반응도 살짝 바로 왱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더디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운드인 것 같지도 않고, 계기판과 이쪽 터치 패널들의 해상도는 아주 좋네요. 와, 정말 좋습니다. 해상도는 정말 좋고, 이쪽에는 그래픽도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래픽으로 처리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멋있고, 에코,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1차로 정속 주행도 하면 안 되고 대열 주행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옆에서 보면 차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살짝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제로백이 5.7초라고 하는데 느낌은 아주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은 정말 강력하네요. 380마력 정도 되면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핸들을 떨어주거든요. 근데 그 떨림 자체가 핸들만 떠는 게 아니라 차체 자체를 다 떠는 정도로 막 드르르 하는 느낌이, 이게 별론데요. 핸들에만 진동이 들어와야 되는데 넘어가려고 하면 막 차체 전체가 다 떠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드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그다지 마음에 썩 들진 않네요. 네, 반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엘카스, 그러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이 모니터는 시동을 키면 그러면 여기에 상단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끄고 내려버리면 납작하게 누워 있는데, 납작하게 누워 있으면 이게 반사되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완전 블랙 하이그로시에다가 또 모니터 자체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다 보니까 반사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지금 여기는 흰색, 여기에는 하얀색 시트도 보이고, 위에 천장에는 선루프도 보이고, 이쪽 창문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막 비춰가지고, 아주 오늘은 마침 흐린 날씨여서 그나마 밖이 덜 밝아서 요 정도로 보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밝은 날, 그죠? 그런 날 주행을 하면 이 모니터가 좀 모니터 내용 판독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반사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아래쪽에도 이 패널 전체가 그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반사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여기는 심지어 이 선루프 면적 전체가 다 반사가 돼 가지고 내용을 조금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이제 이 차의 어떤 상품성을 한번 좀 따져본다면, 가격대 자체가 렌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싸고 디스커버리보다는 살짝 더 비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이나 활용성 등을 감안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아무래도 월등히 더 가성비는 높다고 봐야겠죠. 뭐 이건 레인지로버, 그건 디스커버리 라인이니까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좀 더 실용성을 따진다면, 그리고 공간까지 따진다면 디스커버리가 정말 가성비가 높은 차인 거죠. 특히나 디스커버리가 이제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까지 적용을 하면서 온로드 주행 성능까지 완전 좋아지다 보니까 가성비 자체가 엄청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벨라는 이제 레인지로버 라인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익스테리어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벨라의 가치를 결정짓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나왔던 그 이보크 같은 경우도 작은 차체에
가격은 상당히 높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급스럽고 작고 편한 그런 SUV를 원하는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나름 이보크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벨라도 뭐 좀 더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디스커버리로 가시면 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시면 충분히 벨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정도의 크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완전히 딱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경쟁 모델들이 이제 X5 또 GLE 또는 포르쉐 그 카이엔 정도 같은 모델들이라고 보면, 그러면 벨라가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내, 그리고 또 강력한 온로드 달리기 성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 경쟁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터프한 그런 SUV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강남에 많은 그 여성분들이 카이엔을 선택하신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분들도 또 SUV에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고급스러우면서 나름 디자인이 예쁜 그런 SUV를 많이 선호하시는 걸 감안하면, 이 벨라도 여성 고객들한테 또 나름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름도 좀 약간 여성향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벨라라는 이름은 랜드로버가 레인지로버를 처음 출시할 때, 그 레인지로버 출시 전에 만들었던 컨셉카의 이름이 벨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벨라라는 컨셉카로 나왔는데, 실제로 양산형 모델로 출시되면서는 레인지로버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5대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5대 만들었던 그 컨셉카의 이름이 벨라였고, 레인지로버는 예전에 썼던 그 벨라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나름 헤리티지를 완성하는 그런 모델로 벨라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P380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간단한 코스로 또 간단한 내용들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승이긴 했습니다만, 디자인 정말 화려하고요. 특히 실내는 와, 디자인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거는 랜드로버가 이 정도로 화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렇긴 한데 의외로 또 그 블랙 하이그로시의 어떤 반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게 가솔린 380마력짜리 3.0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된 차는 힘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긴 한데, 온로드 지향의 그런 SUV인 것을 감안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능력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매끄럽게 충격을 흡수해 줬어야 됐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묵직한 승차감과 안정감을 주는 건 좋긴 한데, 이 노면의 잔진동들이 땅 때릴 때 그런 것들을 흡수해 주는 능력은 조금은 더 매끄러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속 이상에서 이게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부드럽게 넘어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시 복귀한다든가, 그런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면 좀 다소 허둥대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난번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로드 실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전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와, 디스커버리는 거의 어디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온로드면 온로드,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정말 최강의 실력과 또 지금 벨라 대비해보면 가성비까지 높은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번 벨라는 기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조금 여기저기서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느낌이 달라질지. 네, 오늘 시승한 모델은 이제 가솔린 엔진을 얹은 P380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디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하죠. 디젤 게이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가솔린 쪽으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또 아무래도 SUV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크나 어떤 연비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아직은 많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얹은 D300이나 아니면 이제 그 4기통 2.0 디젤 엔진이 신형 인제니움 엔진이 장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벨라에는 D240으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모델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디젤 모델에선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거여서, 그 부분은 디젤 모델을 한번 타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llo, 와,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진하게 화장을 하고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오디오는 메리디안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스피커 하우징에 그 유니어 잭 느낌이 나도록 구멍을 뚫어 놓아 가지고 그 느낌도 사실 상당히 좀 멋지긴 한데, 일단 오디오가 와 실력이 엄청 좋군요. 재원을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선별해내는 능력도 탁월하고, 고음과 저음 또 뭐 타격감까지 뭐 공간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거의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오디오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송은 기자가 좀 많이 아쉬워했는데, 오늘 같이 참석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워했는데, 지난번 모터쇼 때 송은 기자 벨라 소개한 거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벨라 시승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송은 기자가 이 오디오를 들어보면 그 BMW랑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한참 하지 않을까. 과연 이제 어떤 오디오가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오디오는 상당히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벨라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아마 디젤 모델이 또 시승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승차가 준비가 되면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면 최저 지상고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는 뭐 온로드 지향이라고 하지만 오프로드 성능도 완전 그 뭐 디스커버리 뺨칠 정도로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벨라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